관련된 이야기는 또 죽는 이야기가 많고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답니다. 전복 사고가 났답니다. 지나던 농부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노무현 씨를 잘 묻어줬답니다. 뒤늦게 경호원이 도착을 했어요. 경호원이 도착을 해가지고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땅에 잘 묻었으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묻었겠지. 이렇게 물으니까 농부 하는 말이 자기는 아직 안 죽었다고 하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묻어버렸다고. 이게 다 농담입니다. 이게 진담으로 하면 제가 명예훼손을 거예요. 자기 얼굴을 넣은 우표를 발행을 했는데 우표가 얼마나 잘 팔리는가 싶어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가지고 내 얼굴이 들어간 우표가 잘 팔립니까? 하니까 우체국 직원이 잘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립니까? 하니까 아무리 발라도 이게 침이 잘 붙지 않아가지고 이 봉투에 붙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잘 팔립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시험을 했답니다. 침을 받아가지고 잘 붙이니까 잘 붙는데 왜 안 붙느냐고 하니까 우체국 직원 하는 이야기가 자꾸 이 사진 쪽에, 그 그림 있는 쪽에 사람들이 침을 발라가지고 붙이려고 하니까 잘 안 붙는다고. 이런 이야기 지금 하려면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면도 있어요. 어떤 인간이 태어나서 나쁜 일만 하는 거 있습니까? 좋은 짓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역사에 공헌도 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학자는 거죠. 위선자는 자기가 좋은 일 하는 것 하면서 나쁜 일 하는 사람이고 위학자는 박정희 같은 사람인데 나쁜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현 씨는 이제 위선자류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분류를 한다면 자기가 항상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렇게 참 허무하게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좌파가 애국 세력한테 선물한 사람이 노무현이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좌파가 같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만 한다는 것을 실증한 사람이 노무현이죠.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한번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절대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다가 요새는 또 불구속하겠다고 하니까 조선일보 사설까지 뭐 불구속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나오는데 이게 다 가식입니다. 가식.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떤 짓을 했느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떤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은 동정할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불같습니다. 동정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북한 동포를 동정해야 돼요. 그러나 김정일을 동정할 수 있습니까? 김정일을 동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김대중, 노무현 씨를 동정할 수 있어요. (2004년 3월 11일) 날 이렇게 텔레비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뇌물 받은 걸로 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던 자기 형을 비호하기 위해서 우리 형은 시골에 사는 힘없는 사람인데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가서 계속 유혹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남창국 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2시간 뒤에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문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장인은 김해에 있으면서 진영에 있으면서 남로당원으로서 적파가 되었을 때 양민 11명을 학살하는데 재판장 비슷한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옥살을 했어요.
2년 민주당 경선 기간 중에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노무현 보고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과를. 늦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장인 기회를 받은 11명의 피살자 가족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향에 가서 자기 장인 묘소는 참배하고 피살자 묘소는 참배하죠. 이런 사람이 입만 벌리면 헌법은 국가 그 자체죠. 헌법을 그놈 보수청은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보수청을 변놈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부가 수립한 거라고 폄하를 하고 국군은 인생을 섞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국군과 대한민국과 헌법과 보수청을 향해서 대통령이 이런 마이크로서 공개된 자리에서 놈이란 말을 쓴다.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부터 욕을 먹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욕할 때 우리가 같이 욕을 먹습니다. 보수청을 욕할 때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놈이라는 욕을 먹었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구속하지 않고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논지를 펴는 이 가짜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가짜 보수주의자. 노무현을 이제 구속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이 깽판 세력, 건달 세력, 좌익 세력, 반익 세력, 부패 세력, 사기꾼들을 한꺼번에 표본적으로 단죄한다는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됩니다. 또 그만한 부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는다면은 아니 10만원을 받아도 구속되고 힘없는 사람은 100만원을 받아도 징역 몇 년에 취해지는데 그 몇십 배나 되는 부정이 있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가중. 그런데도 구속하지 말고 이걸 보면은 한국은 이 악당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체질이 방체가 아직 안 돼 있는 나라구나. 4.29 세력 4.29 선동 세력, 광우병 선동 세력에 대한 응징도 안 되고 노무현에 대한 응징도 안 된다면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 검찰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노무현 씨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할 권한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검찰이 노무현이한테 약점이 잡혔느냐? 그 검찰 위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씨로부터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을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감상적 동정론은 나라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항상 이 전직 대통령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게 하나의 규칙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선 5년 동안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 5년 동안 외환의 죄, 그러니까 반란죄죠, 반역죄죠, 역모지, 대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살인을 해도 강도를 해도 강간을 해도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대통령이 살인을 해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재임기관들은. 이 특례 규정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 동안에는 중단이 돼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식 정의 구현 방법입니다.